물빛 훈장, 그는 누구인가? 제3편, 천년의 고도 경주를 걷다. 2026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물빛 훈장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천년의 세월이 잠든 고도 경주를 누볐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남긴 실제 발자취를 바탕으로 정성껏 빚어낸 두 편의 이야기입니다. 동지 섣달 긴긴 밤, 잠 못 이루고 등불 아래 앉아 나의 벗 나노바나나와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물빛 훈장의 기록.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빛 훈장의 경주 시공간 유람기. 서기 2026년 1월 18일 서울역의 공기는 차가우나 나의 심장은 기이한 설렘으로 요동친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당도한 이곳에서 나는 캐논 미러리스 R6 마크 II라 불리는 현대의 문물을 손에 쥐었다. 길쭉한 70에서 200mm 망원 렌즈는 마치 선비의 고고한 기계를 닮은 백색의 대나무 같구나. 쇳덩이 말이 끄는 KTX에 몸을 실으니 창밖의 풍경이 묵향처럼 빠르게 번져간다. 철마는 순식간에 시공을 가로질러 나를 경주 땅에 내려놓았다. 첫째 날 국민 힐링파크의 당도하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닌 하늘의 조각품이었다. 웅장하게 얼어붙은 빙벽은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쏟아지다. 그대로 굳어버린 듯 장엄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렌즈를 통해 그 서늘한 미학을 찰나의 기록으로 새겨넣는다. 얼음의 숲 사이로 흐르는 물길 위에 작은 카누를 띄운다. 노를 저을 때마다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청아한 풍경 소리를 낸다. 차가운 수면 위에서 바라보는 빙벽은 땅 위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위엄을 자랑한다. 이 고요한 유람 속에서 나는 비로소 현대의 번잡함을 잊고 물화일체의 경지에 든다. 둘째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에 발을 디뎠다. 본향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하다. 눈 덮인 한옥의 기와서는 선비의 붓끝처럼 유려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겨울의 시조 한 구절을 읊는 듯하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글을 읽던 그 향수가 눈꽃이 되어 내 어깨 위로 내려앉는다. 마을의 좁은 골목을 거닐며 낡은 담장과 굳게 닫힌 목문의 질감을 렌즈에 담는다. 70에서 200mm의 망원 렌즈는 멀리 떨어진 장독대 위에 쌓인 눈송이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포착해낸다. 기계의 눈을 빌려 바라보는 옛집의 미학은 더욱 정교하고 애틋하다. 이것은 기록인가 아니면 그리움의 투영인가. 셋째 날 경주 천년숲정원에 당도하니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 나를 반긴다. 일직선으로 뻗은 숲길은 마치 성현의 가르침처럼 올곧고 깊다. 겨울바람에 사각거리는 잎사귀 소리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대지의 속삭임처럼 들려온다. 나는 그 길 위에서 고독하지만 충만한 발걸음을 옮긴다. 숲의 깊은 곳, 물길을 가로지르는 외나무 다리가 나타난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법한 좁은 나무 위에서 나는 잠시 발을 멈춘다. 흐르는 물에 비친 나의 모습과 푸른 나무의 그림자가 하나로 섞인다. 이곳은 사색의 장소이자 흐트러진 마음을 갈무리하는 치유의 성소다. 다리 한가운데 앉아 카메라의 액정 화면을 넘겨본다. 지난 사흘간 담아온 빙벽의 차가움, 마을의 따스함, 그리고 숲의 깊이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붓과 먹 대신 빛과 렌즈로 써내려간 나의 유람기는 현대와 과거가 조우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술이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이 박삼일의 시공간 탐험은 짧았으나 내 마음의 폭은 천년의 세월만큼이나 넓어졌다. 경주의 바람은 나에게 속삭인다.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기억하는 이의 시선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뿐이라고. 다시 서울역에 내리니 번잡한 도시의 불빛이 나를 맞이한다. 하지만 나의 망원 렌즈 속에는 여전히 경주의 설경과 숲의 향기가 머물러 있다. 물빛 훈장의 유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나의 카메라는 내일도 새로운 찰나를 기다릴 테니. 만약에요, 조선시대의 선비가 현대로 시간여행을 와서 폭설이 내린 경주를 딱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특별한 상상 속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볼까 합니다. 같이 떠나보시죠. 때는 2026 1월입니다. 물빛 훈장이라는 호를 가진 한 조선의 선비가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의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하얀 눈으로 온통 뒤덮인 천년의 수도 경주입니다. 근데 이 선비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요. 도포 대신에 두툼한 외투를 입었고요. 붓 대신엔 바로 이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었죠. 특히 저기 보이는 저 70-200mm 망원 렌즈는 뭐랄까 시대를 꿰뚫어 보려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 같지 않나요? 자, 물빛 툰장은 칼날처럼 차가운 서울역의 공기를 뒤로 하고 경주로 가는 KTX에 몸을 씻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의 2박 3일 이 시공간 탐험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의 3일간의 여정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첫날은 얼음왕국에서 엄청난 경이로움을 느끼고요. 둘째 날은 눈 속의 메아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색의 길에서 깊은 치유를 얻게 되죠.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경주 국민 힐링파크였어요. 와우. 근데 정말 온 세상이 하얀 눈에 뒤덮여서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을 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16만 5천 제곱미터.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공간 전체가 완전히 은빛 겨울 왕국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 광활한 설경이 선비의 마음을 그냥 단번에 사로잡아 버렸죠. 이 풍경 앞에서 그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 이승의 풍경이란 말인가 하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수직 빙벽이 있고 그 사이로 좁은 물길이 흐르고 또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카누라니, 이 모든 게 정말 꿈속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재미있는 건 그가 이 경험을 두고 신선이 되어서 무릉도원을 유람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비가 현대의 레저 활동을 하면서 동양적인 이상향을 발견한 정말 특별한 순간인 거죠. 이 경이로운 순간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앉아서 하루의 기록들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덤겨보면서 그 얼음 왕국에서의 벅찼던 감동을 조용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자,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수묵화처럼 변해 있었어요. 이날의 여정은 조금 더 개인적인데요. 그는 자신의 본향, 바로 양동마을로 향합니다. 눈 덮인 양동마을의 모습 한번 보세요. 초가지붕은 마치 소미불처럼 포근해 보이고요. 양반가의 날카롭던 기와지붕선은 눈 때문에 한결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했죠. 정말 살아있는 그림 그 자체였습니다. 양동마을은 그냥 평범한 민속촌이 아니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말 그대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물빛 툰장에게 이곳은 과거의 친구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던 아주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글을 공부하던 그 서당 자리에 멈춰선 그는 이렇게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이곳의 눈향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코끝을 스치는 그 눈 내음 속에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떠들던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댔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이 감각이 그를 다시 과거로 이끈 겁니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는 경주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곳, 경주 천년 숙정원을 찾는데요. 폭설 덕분에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아주 고요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두 사진의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른쪽은 그냥 평범한 통나무 다리잖아요. 그런데 왼쪽을 한번 보세요. 눈이 내리니까 이 다리는 더 이상 단순한 통나무가 아니라 깊은 사색으로 이끄는 명상의 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평범한 풍경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숲은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랑 그림 같은 외나무 다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경이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요. 특히 그는 입장료 없이 누구나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박 3일간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는 외나무 다리 위에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그의 3일은 아주 명확한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첫날 얼음왕국에서 느꼈던 순수한 환희, 그리고 둘째 날 고향마을에서의 아련한 그리움, 마지막으로 숲속에서 얻은 깊은 치유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여정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하는 이 소리는 지난 3일간의 시공간 탐험에 마침표를 찍는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물빛 툰장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풍경 속에서 환희와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줄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If you love me, I'll be